한국불교 문화사업단에서 이달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스님과의 대화부터 연등 만들기, 선무도 수련, 명상 108배까지 사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불교 문화유산과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아름다운 불교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사찰에서의 경험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가족 정준영입니다. 따뜻한 햇살 반짝이는 바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산사 하얀 나비 하나 내게 말을 거네 안녕 많이 보고 싶어서 얘기하네 내 이름은 뭐니 나도 묻네 흔들리는 날개짓 넘어 은빛 강물 저기 좀 봐 오랜만이야 친구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사람들은 나를 아껴주지 그런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참 외로워 이상해 나비야 참 좋아 같이 조금 더 걸으면 어떨까 내 곁에서 내 어깨를 꼭 안아줘 지금 이 순간 난 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내만 젖주듯 흘러가는 바람 조금 마셔볼까 맑은 냇물 그러다가 잠이 올 때면 잠깐 누워 한숨 잘까 오랜만이야 이렇게도 멀리 떠나온 이 길 언제라도 날 사랑해줄 사람들 보고 싶기도 하지 그래도 난 괜찮아 행복해 바람아 참 좋아 같이 조금 더 불어줄 수 있니 내 곁에서 내 마음을 꼭 안아줘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오랜만이야 이렇게도 멀리 떠나온 이 길 언제라도 날 사랑해줄 사람들 보고 싶기도 하지 그래도 난 괜찮아 행복해 바람아 참 좋아 같이 조금 더 불어줄 수 있니 내 곁에서 내 마음을 꼭 안아줘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가운데 골라봤습니다. 이효리가 부른 다시 만날 때까지 전해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또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우리 세계는 한 가족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여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8월 9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세계는 한 가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방송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2842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무료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법성신불자님, 이 아침 경쾌하고 상쾌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와, 해명화 불자님께서는 정말 매주 듣고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세계는 한 가족 사랑합니다. 무더위 속에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해주신 분은 5772번 쓰시는 우리 애청자시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모델 배우 이병헌입니다. 다양한 토핑의 화려한 버거도 좋지만 진짜 맛은 근본에서 시작되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와 아삭하게 씹히는 양상추의 조합.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가 근본이니까. 리아 불고기, 지금 롯데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바삭해. 맛있는 60개 치킨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맛있는 60개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맛있는 60개 치킨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 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여기는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의 안내자 환타 전명윤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디론가 떠나야겠죠? 같은 나라를 지금 파는 식으로 나름 저 혼자 정한 여름 특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는 2주 연속 우즈베키스탄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타슈켄트 네. 수도 다녀왔고요. 그럼 네. 오늘은 어느 도시로 가요? 오늘 이제 수많은 여행자들이 여기가 진짜 우즈베키스탄이다 오. 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신적 수도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도시 부하라로 떠날까 봅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타슈켄트 이름이 돌의 도시를 네네. 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부하라도 고대어인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이런. 와, 그럼 진짜 어떤 중심지였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어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부하라. 네. 자, 부하라가 아니라 부하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가요? 타슈켄트까지는 직항으로 7시간 정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부하라는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600km 떨어져 있어요. 600km면 되게 멀죠.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가네요. 조금 더 네. 멀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나름 또 이 타슈켄트가 준 고속철이 있습니다. 여길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로시옵이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타는 건데 이 열차를 타면은 3시간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괜찮네요. 우리나라도 KTX 타고 부산 요즘은 뭐 2시간대로 네. 가지만 예전엔 더 걸렸잖아요. 그래서 준 고속열차라고 합니다. 아. 이게 한국은 바로 이제 KTX 탄환열차로 넘어갔잖아요. 고속열차로 넘어갔는데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KTX나 이런 고속열차를 깔려면은 철로를 새로 깔아야 돼요. 근데 기존 철로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 가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철로를 가지고 대략 한 150에서 180까지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준고속열차라고 그러고 이 준고속열차 최고의 선진국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로시옵도 이제 스페인의 탈고라는 회사가 제작한 준고속열차 가지고 만든 시스템인데 요게 또 괜찮습니다. 내부 시설도 왜 우리도 KTX보다 3마을이 넓잖아요. 공간 넓고 괜찮아요. 이 차가. 그래서 꽤 쾌적하고 속도도 최고 시속은 250까지 나와요. 특정 구간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넓은 평원을 달리는데 이게 되게 엄청난 게 여기는 뭐 산 같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칭간산이 저 멀리 만년설이 보이긴 하지만은 네. 정말 뻥 뚫린 목초지와 약간의 언덕이 있는 공간을 끝없는 평원을 달려가는데 3시간 넘게. 3시간 넘게. 그리고 중간중간 뭐 양떼나 보이지 사람도 거의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예전에 윈도우 XP 바탕화면 같은 그런 느낌의 풍경들이 3시간만 동안 펼쳐지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쓰다니 현대인에게는 이 푸르른 녹지가 눈을 되게 피로해서 회복해주는 그런 또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불을 바라보면 불멍, 물을 바라보면 물멍. 풀멍.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네. 은근히 또 철도 역사도 오래돼서 제정 러시아 시절에 철도가 생겼어요. 철도 역사도 되게 높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전역이 은근히 기찻길로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는 아주 안 좋아요.
3시간 30분 걸리는데 고속철, 준고속철 이용하려면 그냥 가면 돼요? 네, 이 표가 꽤 인기가 있는 이 고속철은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요새는 이제 뭐 관광을 하려면 어떻게든 되잖아요. 예약을 대행해준 서비스가 있고 수수료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비행기 편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날아가요. 그럼 1시간보다 3시간 반이 더 멀게 느낄 수 있지만 공항은 시내 외곽에 있고 수속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네요. 고속철이 서울, 훨씬 부산 빨라요. 가는 거랑. 네, 고속철이 훨씬 빨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슈켄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30분을 달려서 부하라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부하라를 둘러보기 전에 역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여기는 이슬람은 이제 8세기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들어온 거죠, 이슬람이 사실. 그전에는 소그드인들의 교역 중심지, 그러니까 중국 사세도 나오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에서 10세기 이슬람화가 되고 나서 이제 황금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이제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리스의 그분 말고 또 이제 중세에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븐 시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하라 인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부하라는 이슬람의 모든 학문의 중심지여서 이슬람의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리던 데입니다. 근데 이게 좋기만 했던 게 아니라 13세기 초가 된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등장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다 때려부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하라도 몽골 제후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잿더미 속에서 또 다시 도시가 생겨났고 네. 이제 16세기에는 이 부하라 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수도로 좀 전성기를 누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스러웠던 데가 19세기예요. 이때는 러시아가 동쪽으로 잡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맨날 전쟁하는데 크림반도를 통해 가지고 터키로 와서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가 영국과 터키와 프랑스의 방해로 막히자 동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베리아를 개척하는 시간이 오는데 이때 러시아가 남진을 해요. 그러면 러시아가 남진한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은 인도에 있다가 러시아가 남진한 게 싫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엄청난 첩보전이 벌어져요. 이거를 그레이트 게임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가 되죠. 정말 조용한 나라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이네요. 사실 그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도 우리 불교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티베트도 이 시기에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가 돼 버리면서 혼란을 겪죠. 그렇군요. 참 우리 전명인 작가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부하라가 이제 만들어져서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유가 여기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 예.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1993년에 이미 지정이 되게 됐더라고요. 일찍 됐죠. 그러니까요. 예. 벌써 된 지 몇십 년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샤마니드의 영묘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지어진 곳인데 중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덤이자 이슬람 건축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거죠. 근데 이 건물이 대단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이슬람 건축물 하면은 막 얼굴불룩한 타일로 장식돼 있는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장식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구운 벽돌 하나하나를 엇갈리게 쌓아가지고 이 벽돌을 쌓는 방식으로 문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을 만드는 기술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엇갈리게 쌓아서 기하학적 문양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 점심, 저녁 햇빛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가 다르게 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맛이 또 끝내주면서 건물에 약간 좀 오바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건물의 표정이 바뀌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겠네요. 태양이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건물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것도 그림자 벽돌 사이에 있는 문양의 그림자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큰 바구니를 짜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빛과 그림자가 마치 좀 춤을 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여기는 몽골의 침략에서도 살아남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년 건물의 이 웅장함,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슬람 유적지들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포이칼란 앙상블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하라는 도시 자체가 모든 것이 모여드는 사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슬람 종교 건축, 이슬람 종교 행위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앙상블이라는 게 복합 건물군이거든요. 이슬람 건물. 그 중에서 칼란 미나렛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렛이 뭐냐 하면은 왜 이제 모스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시간에 이제 첨탑에서 알라 하잖아요. 그거라는 첨탑이 미나렛이에요. 근데 이 미나렛이 땅속 10m 깊이의 기초를 다져가지고 47m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시대에는 가장 큰 탑이었대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한 200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이 탑은 약간 좀 되게 멋있지만 어두운 이면도 있는 게 18세기 무렵부터는 여기가 공개 처형장으로 쓰이던 곳이어가지고 어머나. 이제 죄수들을 자루에 담아서 탑 꼭대기에서 던졌대요. 그때 처형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탑이라는 이제 무시무시한 별명도 가지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고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말 그대로 부하라는 이슬람 문화 중앙아시아 건축의 중심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볼거리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신 게 사마니드 영묘, 네. 그다음에 죽음의 탑이라는 칼란 미나렛인데 또 이 도시 중심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외곽에도 무언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부하라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오아시스 도시예요. 아, 사막에서? 네,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는 녹음이 그어져 있는데 이 도시 경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 사막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주변을 둘러싼 사막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사막 중에 하나인 크줄금 사막이에요. 크줄금은 이제 투르크어로 붉은 모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래 색깔이 정말 빨간쭉해요. 그래가지고 해질 때 보면은 하늘도 빨갛고 모래도 빨간, 이게 되게 묘합니다. 약간 이게 지구 멸망의 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럼 사막 투어 뭐 이런 것도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낙타 트레킹이 가능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몽골에서 온 쌍봉 낙타예요. 외복 낙타가 아니라 이게 혹 2개 있는. 네. 얘들이 훨씬 이제 털도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느릿느릿 걸어간 낙타 등에 앉아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붉은색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가 또 아직까지 관광이 많이 흥하지 않은 데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게 아닐까 라는 착각도 살짝 들고요. 그러네요. 그런 영화의 주인공처럼 왜 네. 그런 장면들 펼쳐지잖아요. 사막 지평선이 쫙 양옆으로 펼쳐져 있고 그렇죠. 거기를 그리고 이게 평평하지도 않아요. 약간 산처럼 구불구불 모래 능선이 울퉁불퉁한데 거기를 낙타를 타고 머리에 터번을 둘러야 할까요? 뜨거우니까 둘러야죠. 네. 그리고 터벅터벅 가는 그럼 뒤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고 그 낙타가 꽤 귀여워요. 가까이 보면. 그 노을을 받은 모래도 붉은색이고 예. 상상이 되네요. 낙타는 계속 무언가를 씻고 있습니다. 낙타가 속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겅질겅 찢다가 맞아요. 갑자기 토해요. 이러고 토해요. 그럼 다시 풀이 나와요. 그럼 한 3초 동안 멍청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씹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하라 외곽에 또 제이란 에코센터라고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제이란이 가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있는 가젤, 그 다음에 이제 야생마의 원형인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한혈마, 적토마죠. 그 야생마의 원형인 이제 프로제발스키 말, 그리고 중앙아시아 야생당나귀인 쿨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왕국 같아서 보던 사막지대의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리나 아니면 자연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되게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순간 새파란 물이 펼쳐집니다. 이게 아이다르크 호수라는 데인데. 호수? 네네. 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호수예요. 구소련 당시에 수력발전소를 만들면서 빙하 녹음물을 보관하려고 만든 데인데 여기가 지금은 호수가 커져서 길이가 한 250km, 되게 큰 내해가 됐어요. 사막 풍경 지겹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물의 낙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붉은 사막과 푸른 호수가 맞닿은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요. 여기가 또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별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밤에. 근데 부하라 외곽으로 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해 지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호수 근처에 전통 유목민 마을, 이제 몽골에선 게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르트라고 하거든요. 이 천막에서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상품화가 돼서 이제 호텔처럼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사막 체험 마치고 저녁에는 이제 양고기 바베큐 먹으면서 모닥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럼 또 현지 약사가 한번 오셔가지고 돈브라라는 전통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서 물론 뜻은 모르지만 네네. 뭔가 이제 듣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바로 사막의 이야기구나. 그러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리는. 그러면서 별을 보고 네. 또 별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유성이 떨어지는지 네. 소원 빌고 또 천막의 하룻밤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 투어가 되게 여기선 반드시 해야 되는 부하라 가면은 좀 그러니까요. 주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호수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부하라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미처 못 여쭤봤던 게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시장에 뭐 말고기도 많이 판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들었는데 우즈베키스탄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아 이게 유목민 지역은 사실 음식이 크게 맛있진 않아요. 이게 정주민에 비해서.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몽골보단 낫더라.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물론 몽골도 요새 뭐 이제 GS2 땡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많다는데 이건 울란바토르 얘기고 지방 가면 여전히 없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플라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중동식 볶음밥. 필리아프라고도 하죠. 네, 필라프. 예, 필라프, 플라프라고 하는데 여기는 플로프라고 발음을 해요. 비슷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큰 솥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은 다음에 양고기, 소고기, 노란 당근, 병아리콩, 쌀을 함께 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기름 넉넉한 기름은 양기름인데 주로 여기에 소기름이나 양기름이 섞이면서 이게 얼마나 고소해지겠어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기름볶음밥에 더 가까운데 여기서 나온 풍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이제 음식이에요. 타슈켄트나 아니면 부하라 가면은 이 플로프만 전문으로 파는 집을 플로프 센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명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플로프들을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인이 먹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은 맛이긴 한데 이제 여기 분들은 이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느끼함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지난주 말하는 당근김치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고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볶음밥 하면 새우 볶음밥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김치 볶음밥도 있고. 새우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긴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정말 큰 차이는 그럼 없겠네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입맛에는 그냥 소고기가 그나마. 양고기는 좀 이제 냄새가 진다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쌈사인데 쌈사. 네, 쌈사라고 불리는데 그 인도의 사모사라고 불리는 삼각형 만두 있잖아요. 안에 고명 넣고 튀겨내는 거. 여기가 이런 식의 이제 사모사에서 변형된 삼사. 인도 범인도 문화권의 영향도 좀 받아서 그래서 이 삼사를 탄도리가 아닙니다. 여긴 탄드르라고 하는데 이 화덕에다가 고기 만두를 만든 다음에 벽에 붙여요. 그러니까 튀긴 것보단 구운 만두에 가까운 거죠. 여기에 이제 인도는 채식을 하니까 뭐 감자, 카레 뭐 이런 게 들어가지만 여기는 고기를 왕창 넣습니다. 양고기나 소고기에다가 감자, 호박 같은 걸 넣는데 해가지고 구워내서 먹는 요리예요. 근데 이것도 식으면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지 않는데 갓 만든 거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특히 요새는 이제 좀 외국인도 많고 여기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박으로 만든 삼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늙은 호박 말고 애호박으로. 근데 호박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달진 않지만 애호박도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향도 괜찮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맛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흐만이라고 요건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 중앙아시아식 수타면이에요. 수타면. 수타면인데 왜 그 한국에서 수타면 혹시 어렸을 때 수타면 드셔볼? 옛날에는 중국집이 다 수타면이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면이 되게 균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면이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런데요. 아, 수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계면과의 차별을 위해서 지금은 일부러 좀 되게 각양각색을 뽑아내는데 저희 어렸을 땐 정말 똑같았잖아요. 기계면처럼. 예,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 마포 방송국이 있는 곳에 수타면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었거든요. 요즘 수타 안 해요 거기?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예전에는 길을 지나다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수타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 집.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타면인데 여기는 이제 직접 이제 면을 뽑는데 진짜로 무슨 기계로 뽑아낸 것처럼 균일한 면이 나와요. 균일면이 나오고 이게 약간은 파스타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토마토 베이스 국물에다가 고기랑 채소를 넣고서 이걸 살짝 자작하게 비벼 먹는 국수예요.
근데 토마토랑 양파랑 피망 볶은 게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파스타랑 질감이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고기 들어가고 네. 그래서 볶음면 형태도 있고 탕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볶음면이 더 많기는 해요. 탕면이면은 그 국물 요리인데 네. 국물을 뭘 쓸까요? 토마토, 피망, 고기를 섞어 놓으면요. 토마토랑 피망이 우리는 이제 찌개에 토마토 안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선식당과 된장찌개 시키면 토마토 나오거든요.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요. 토마토가 상당한 감칠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요리를 잘 쓰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 맛이 나서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하라로 가면은 이 부하르만의 플로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오시소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슈켄트 플로프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서 같이 볶아요. 네. 근데 오시소피는 소태, 당근, 고기, 쌀, 건포도 같은 재료를 섞지 않고 층층이 레이어를 쌉니다. 그러니까 쌀을 깔고 건포도 깔고 피망 깔고 감자 깔고 고기를 깔아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볶음밥보다는 영양밥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솥밥 솥밥 같은 거죠. 느낌. 솥밥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맛이 깔끔합니다. 이 부하라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걸 다이어트 플로프라고 해가지고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먹어요. 이거를 따로 또 부하라 스타일을. 그래가지고 오래된 식당 가시면은 이런 이제 오시소피라고 불리는 걸 먹을 수가 있죠.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봤는데요. 역사의 도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부하라 다녀왔습니다. 말씀에 환타 전명인 작가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 떠나봅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브라질의 삼바 음악 전해드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브라질 하면 삼바와 축구의 나라로 기억됩니다.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삼바 축제 리우 카니발이 열리면 도시는 인파로 넘쳐납니다. 삼바는 서부 아프리카 리듬의 폴카, 탱고 등이 혼합된 장르입니다. 여러 문화에 익숙한 요소가 녹아 있어서 다른 음악과도 쉽게 섞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리듬을 탈 수 있죠. 주로 4분의 2 또는 4분의 4박자를 갖고 있어서 화려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여러 타악기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음색을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신나는 삼바 리듬을 느낄 수 있는 곡 함께 들어볼까요? 준비한 곡은 치쿠치쿠 누푸바인데요.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제키냐지 아브레오가 작곡해 지금까지 다양한 버전이 전해지는데 오늘은 까르멘 미란다의 음성으로 가사가 있는 곡 전해드립니다.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Mas por favor, tira esse bicho do celeiro, porque ele acaba comendo o fubá inteiro. Tira esse tico de casa em cima do meu fubá. Tem tanta coisa que ele pode pinicar. Eu já fiz tudo para ver se conseguia. Botei alpiste para ver se ele comia. Botei um gato, um espatalinho, um sapão, mas ele acha que o fubá é que é boa alimentação. E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O tico-tico-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Mas por favor, tira esse bicho do celeiro, porque ele acaba comendo o fubá inteiro. Tira esse tipo de cá de cima do meu fubá. Tem tanta coisa que ele pode pinicar. Eu já fiz tudo para ver se conseguia. Botei alquiste para ver se ele comia. Botei um gato, um espantalhinho, alçapão, mas ele acha que o fubá é que é boa alimentação. E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O tico-tico-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Por favor, tira esse bicho do celeiro, porque ele acaba comendo o fubá inteiro. Tira esse tipo de cá de cima do meu fubá. Tem tanta coisa que ele pode pinicar. Eu já fiz tudo para ver se conseguia. Botei alquiste para ver se ele comia. Botei um gato, um espantalhinho, alçapão, mas ele acha que o fubá é que é boa alimentaçã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O tico-tico-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Se o tico-tico tenta que se alimenta, que vai comer umas minhocas no fumar. 이번에는 브라질 삼바를 상징하는 가수 가운데 한 명, 마르티뉴 다 빌라 만나봅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설 정도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삼바를 배웠고 리우 카니발을 위해 만든 삼바 스타일인 삼바 인헤두 곡을 대표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젊은 힙합 뮤지션과 함께 자신의 대표곡인 깐따 미냐젠트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아티스트의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옛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 편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특유의 보컬 스타일과 삼바의 전통적인 요소를 잘 녹여냈기에 브라질 음악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마르티뉴 다 빌라를 대표하는 노래예요. 깐따 미냐젠트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나봅니다. Canta, canta, minha gente, deixa a tristeza pra lá. Canta forte, canta alto, que a vida vai melho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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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em o samba de roda, o samba canção e o samba rasgado. Cantem o samba de break, o samba moderno e o samba quadrado. Cantem ciranda, o frevo, o coco machixe, baião enxachado. Mas não cante essa moça bonita, porque ela está com o marido do lado. Canta, canta, minha gente, deixa a tristeza pra lá. Canta forte, canta alto, que a vida vai melhorar. Canta de novo. Canta, canta, minha gente, deixa a tristeza pra lá. Canta forte, canta alto, que a vida vai melhorar. Que a vida vai melhorar. Que a vida vai melhorar. Mas a vida vai melhorar. Que a vida vai melhorar. Quem canta seus males espanta, lá em cima do morro, sambando no asfalto. Eu canto samba enredo, um sambinha lento e um partido alto. Há muito tempo não ouço o tal do samba sincopado. Só não dá pra cantar mesmo, é vendo o sol nascer quadrado. Canta, canta, minha gente, deixa a tristeza pra lá. Canta forte, canta alto, que a vida vai melhorar.
월드 투어인 멜로디에서는 브라질의 삼바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카 파고지뉴 만나볼게요. 195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고 삼바의 본고장에서 태어난 만큼 가장 전통적인 삼바를 익혔습니다. 삼바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갔는데 청소년기는 좀 다양한 일을 하며 보냈어요. 안내원에서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많이 쌓았겠는데요. 그러다 1986년 자신만의 솔로 앨범을 내며 데뷔했습니다. 첫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후 그래미 어워드 최고의 삼바 앨범을 수상하는 등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60세를 기념해 1000명 이상의 손님을 초대해서 화려한 삼바 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카 파고지뉴의 여러 대표곡 가운데 오늘은 만약 연민이 있다면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á doendo tanto amor, saudade dói, dói. Fere o peito tanto, muito mais que qualquer outra dor. Juro eu não sabia, ó flor, que sentir saudade é morrer aos poucos, louco fora da realidade.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Mas se tivesse amor por mim, eu não ficava assim tão só, feito um animal ruim, amarrado num cipó. Se você dissesse sim, seria tudo bem melhor. Mas você diz não e assim o meu fim será pior. Até preces em latim rezei, hoje sei de cor.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Oi,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Tá doendo tanto, amor. Ai, a saudade dói, dói. Fere o peito tanto, muito mais que qualquer outra dor. Juro eu não sabia, flor, que sentir saudade é morrer aos poucos, louco fora da realidade.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Mas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Não há flores no jardim, no pomar só nasceu giló. Já fui cedo, hoje sou cetim, tudo é triste ao meu redor. O meu lar é um botequim, bebendo esqueço é bem melhor. Me perdi, não sei de mim. Se você tivesse dó, eu renasceria assim. Se você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amor. Você voltaria, amor meu, se tivesse dó. Se tivesse dó, você voltaria.
어떠셨어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음악 장르가 바로 삼바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세 곡 그리고 대표적인 세 아티스트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삼바 리듬을 차용한 노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문득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름이면 이 노래 어디선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이광조 씨가 부른 즐거운 인생인데요. 들으시면 아 하실 겁니다. 재즈와 삼바 리듬이 경쾌하게 어우러진 곡 듣습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로 사랑이 익어가는 거리 멋있는 사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우리의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불타는 정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청춘 사랑해 사랑해요 뜨겁고 또 진하게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 삼바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 가면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싱그러운 바람 사이로 낭만과 꿈이 있는 거리 행복한 웃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우리의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불타는 정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청춘 사랑해 사랑해요 뜨겁고 또 진하게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 삼바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 가면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 가면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8월 9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광조 씨의 즐거운 인생을 들었더니 그 당시에 정말 상큼하다 하면서 들었던 노래 한 곡이 더 떠올랐어요. 그 곡을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다시 찾아뵐게요.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잠시 외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줄거기 1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잠시 외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줄거기 1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잠시 외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란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에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가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에는 잠시 외장도 가고